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등학교에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 강의를 맡은 서울 금화초등학교 교사 이윤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신에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을 올해로 벌써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수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접속해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지원단 선생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고 계시는 이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연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올해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혹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숫자 0, 온라인 교과서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숫자 0을 남겨주세요. 한 번이라도 활용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이제 채팅창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채팅창으로 답변을 남겨주셔야지 오늘 연수 운영을 제가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네, 지금 황은희 선생님 한 분께서 활용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또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활용해 본 적이 없으신 선생님들이시라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오늘 저와 만나는 선생님들 대부분께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으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에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기회는 사실 저도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대신에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는 경험은 지난 2년 동안 다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만들었던 온라인 교과서를 좀 오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전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 교과서를 훨씬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정도 저작 도구를 가지고 실습을 하실 거예요. 시간이 닿는다면 한 세 가지, 어렵다면 두 가지 정도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실 텐데, 이제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 같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 말고, 이제 있다라든지, 혹은 뭐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들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께서는 한쇼 활용하실 거고요. 그 이외 교육청 선생님들께서는 PPT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어도비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한 세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제가 선생님들의 온라인 교과서 혹은 이제 콘텐츠 저작을 어느 정도 평소에 하시는지 제가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황은희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답변 이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 컨트롤러에서 채팅 누르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의견 남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PPT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홍수민 선생님께서는 구글 슬라이드도 활용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엄정한 선생님 감사해요. 미리 캔버스 사용해 보신 적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저작 도구는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오늘 활용할 저작 도구를 아직 이제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의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저희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오늘 연수 제목이 초등사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수업 적용이라는 제목인데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이제 직접 신청해서 연수를 수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연수를 수강하신 이유, 혹은 연수에서 기대하는 바, 연수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왜 이 연수를 신청하셨는지, 이 연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마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갑자기 이제 올해 새로 우리 학교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온라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신청했다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초등 사회에 관심이 있는데 이 초등 사회에 대한 관심을 온라인 콘텐츠로 어떻게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 연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 혹은 오늘 연수에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점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연수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선도학교에 지정이 되었고 오늘 연수 이제 쉽게 진행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기기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2년 동안에 학교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정보기기들을 또 온라인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네, 사회 교과 수업에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또 온라인 콘텐츠, 우리가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실습 위주의 연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습을 좀 이따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도구를 활용할 거냐면 어도비를 사용할 겁니다. 어도비. 선생님들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사진에 뽀샵했다 할 때 그 뽀샵이 포토샵에 이제 사람들이 좀 준말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그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든 이제 어도비사의 익스프레스라는 도구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 지금 아마 기존의 선도학교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이미 선도학교 대상으로 어도비 라이선스가 나갔습니다. 저도 그 라이선스를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지정되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이제 6월 달 이후에 보급 배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라이선스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디 확인하시고요. 아이디랑 비번 캐리스에서 나누어 주셨던 거 확인하시고 아직 선도학교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 신규 학교이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은 이제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글 계정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구글 계정 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습을 하실 때 제 모니터랑 선생님들께서 직접 실습하시는 모니터랑 양쪽으로 보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듀얼 모니터 상황이 어려우시다면은 윈도우 버튼 그다음에 방향키 이용해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태블릿, 핸드폰 등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기기랑 연수 수강하시는 기기를 좀 나누어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할 건데요. 실습 위주의 강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즉 온라인 교과서의 정의인데요. 자, 온라인 교과서,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온라인 교과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보다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해서 이제 이북 형태나 PDF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이제 PPT 자료라든지 이런 교육 자료 중에서 교육 과정의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이런 PPT들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한 형태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좀 더 학생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랑 이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서로 활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오늘 온라인 교과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실습기기가 제가 따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초등사회 온라인 교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라인 교과서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감이 안 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예시를 찾아보는 건데요. 오늘 이 예시를 좀 살펴보는 데에 제가 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 볼 거냐면은 자, 에듀네 티클리어에 들어가 볼 겁니다. 선생님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이학스터 활용하시면서 에듀네 티클리어에도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에듀네 티클리어에서 선생님들께서 뭘 보실 수 있냐면은 온라인 교과서 공모전 수상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교과서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수상한 수상작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미리 살펴봤는데 이 수상작들이 서로 겹치는 유형들이 거의 없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교과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생님들과 시간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함께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펴볼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수상작들을 보면 온라인 콘텐츠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배포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에게? 주로 링크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링크. 그래서 여기 온라인 콘텐츠 지금 공모전 수상작들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PDF 보고서에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장면 사진 이외에 대부분 다 링크로 배포를 하셨는데요. 아니면 QR코드를 활용하신 경우도 있지만 QR코드도 결국 링크를 그 QR코드라는 곳에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링크를 접속하셔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 정말 좋은 교과서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수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링크를 접속을 끊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보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내용을 유출을 할 수는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에듀네 티클리어 한번 접속을 해보실게요. 저는 에듀네 티클리어 접속을 하시면 어디로 들어오시면 되냐면 로그인 하시고 수업 누르시면 됩니다. 수업 위에 상단에 수업 누르시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탭이 있는데 이 탭 누르시면은 저와 같은 화면이 뜨시고요. 온라인 교과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거고 우선은 맨 밑에 공모전 수상작을 보실 겁니다. 공모전 수상작. 혹시 이 공모전 수상작 이미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미 보신 분들? 선동학교 활동하면서 이미 보셨다 하시는 선생님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오늘 초등학교 사회 대상인데 제가 수강생 선생님들을 쭉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을 예시로 하고 있어서 근데 또 사회가 크게 보면은 분야가 겹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교 급에 맞게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 볼 거냐면요. 공모전 수상작에서 수상 부문을 클릭을 하면, 수상 부문을 클릭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별로 이렇게 소팅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미리 살펴봤더니 중학교 거 중에서, 중학교 수상작 중에서 참고하실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살펴보실게요. 어떤 거냐면, 한눈에 쏙 내 손으로 만드는 기후 스타그램과 교과서를 품은 세계 기후지도 제작. 요거 6학년에 나오죠. 기후 얘기. 세계 기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5학년에서 또 기후도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내용도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초등학교 게 쭉 있는데요. 초등학교 게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 지금 다양한 과목들 이제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정말 딱 좋게 사회로 지금 수상을 하신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팀이 있으세요. 다섯 팀이 사회로 출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실게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기존에 받아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잠깐 살펴볼 시간 드린 다음에 저도 같이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게 순서대로가 안 돼 있어서 금상의 이승규 선생님 작품이 성함이 안 적혀 있네요. 보고서는 성함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등에서 요거 이 부분 초등에서 네, 요거가 사회교과를 가지고 하셨고요. 사회교과 학생 중심 협업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실천하는 지구촌 세계시민 되어보기. 이게 사회교과서 온라인 교과서고요.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나중에 연수 끝나고 또 따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시간도 따로 내셔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같이 다운로드 받아주실게요. 지역 기반 인앤온으로 실현하는 사회과다운 수업. 요 수업도 보니까 사회교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문화유산 탐색하여 우수성 조사하고 발표하지. 이것도 사회교과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역할과 경제 활동의 흐름 이해하기. 6학년 1학기 사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6학년 사회과 프로젝트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적용 사례. 이것도 사회 교과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에서 하신 거는 선생님들께서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지금 하나씩 열어보실게요. 선생님들께 잠깐 다운로드 하실 시간 드리고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실 때 어디 살펴보시면 되냐면요. 네, 선생님들마다 보고서 작성하신 게 좀 다르시기는 한데 보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작성하신 선생님들께서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링크가 끊겨 있는 것도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영상을 넣어놓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멘티미터라든지 아니면은 앱을 가지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좀 다양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고서 살펴보시고 쉬는 시간에 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과서들이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 좀 스타일이나 성향 따라서 그 온라인 교과서 선호하시는 방향이 좀 다를 거기 때문에 또 몇 가지 부분들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모전 수상작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 예시를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 지금 PPT가 잠시 멈춰가지고 제가 한 번만 확인할게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 교과서 캐리스에서 이제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으셔서 여기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뒷부분에 살짝 아마 시간이 된다면 맛만 볼 사이트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캐리스 에듀넷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입다 플랫폼에도 여러 가지 온라인 교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콘텐츠가 2,60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선동학교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신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제작이 되었던 좋은 외부 자료들을 이렇게 탑재한 경우들도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들이 있는데
자, 온라인 교과서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려고 하시면은 제일 막막하신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해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까닭이 모든 단원의 모든 차시를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한 차시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이 온라인 줌을 활용하거나 구글 미트 활용한 이런 비대면 수업이 좀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한테 서책형 수업을 가지고 서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과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체 다 대면 수업이죠. 전면 등교 수업이 되면서 사실 서책형 수업으로 코로나 이전에 활용했던 수업 방법으로도 수업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를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모든 차시를 다 온라인 교과서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개는 되지 않지만 링크가 외부 공개는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이제 학생들을 재택해야 되는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주셨었는데 다른 교육청도 제가 여쭤봤더니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링크들을 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구글 슬라이드도 있고 PPT도 있고 PDF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주셨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학생들이 수업을 실제로 듣기 어려운 경우, 쌍방향으로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차시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차시를 골라서 제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면 수업이시잖아요. 그러면 대면 수업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차시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과서에 작년 이제 선동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놓으신 유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에 유형이 있는데 자, 이런 유형들 예를 들어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5가지의 유형으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성평가 부분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4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형을 좀 분류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익숙하신 용어들이라서 보시면 개념 설명형이란 뭘 얘기하는 거겠거니 체험형이랑 이런 거겠구나라는 게 좀 유추가 가능하세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는 개념 설명형보다는 체험형이라든지 문제 해결형 쪽에서 조금 더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차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이 한 10차시 정도다라고 하면은 한 3, 4차시 정도 중간에 혹은 끝부분에 학생들이랑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에 주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교과서 선생님들께서 차시를 정하셨다. 이제 여기에서 뭘 만들지 정했다 하시면은 어떻게 만드실지를 정해야 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저작 도구로 저작을 한 다음에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서 배포를 하셔야 되죠. 아까 선생님들 대부분께서 한 번 이상 활용을 해보셨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자, 학생들한테 파워포인트 배포하시려면 어떻게 배포하실까요? 채팅창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네. 혹시 PPT는 링크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PPT. 지금 PPT를 링크로 배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PPT 링크로 어떻게 배포할까요? 네, 그쵸. 선생님들께서 이 PPT 파일 자체는 학생들에게 줌 채팅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닌 이상 어렵죠. 그래서 PDF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글 슬라이드에 PPT를 업로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위두랑이라든지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학급 SNS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죠. 자, 파워포인트는 파일 자체를 학생들에게 바로 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USB를 주든 아니면 파일 형태로 어딘가에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는 링크 형태로 학생들한테 주실 수가 있죠. 자, 구글 슬라이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구글 슬라이드가 편한 까닭은 뭘까요? 구글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 활용해 본 적 있다라는 선생님들 계셨는데 구글 슬라이드가 학생들에게 배포하기가 좀 손쉬운 까닭. 그러면 한 가지씩 볼게요. 제가 오늘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파워포인트의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바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USB를 저장을 해서 학생을 주든 학급 SNS에 올리든 뭔가 이제 중간 루트를 거쳐야 되고요. 미리 캔버스 링크로 바로 줄 수 있죠. 그런데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 혹시 최근에 바뀌고 나서 들어가 본 적 있으실까요? 일부 콘텐츠들이 일부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펜은 저희가 뒤에서 볼 거고요. 자, 어도비. 혹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지가 됐든 이제 시각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각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도 어딘가에 올려서 배포를 하셔야 돼요. 자, 구글 슬라이드 활용해 본 적 있다고 하신 선생님들 계셨는데 구글 슬라이드랑 패들렛이랑 같은 맥락에서 볼게요. 자, 구글 슬라이드랑 패들렛 아마 많이 활용하시는 까닭이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구글 도구도 다 포함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패들렛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편한 까닭은 이제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나 아니면 이제 엣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핸드폰이 됐든 뭐 탭이 됐든 아니면 패드가 됐든 PC가 됐든 다 배포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실 때 보통 PC로 하셔야지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뭔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정하셨어요. 만약에 저작 도구를. 오늘은 어도비로 만들고요. 링크로 배포하는 걸 보실 거예요. 어도비로 만들고 링크로 배포하는 걸 보실 거고. 자, 그러면 만드실 때 자료를 수집을 하셔야 되죠. 자, 제일 좋은 거는 서책 자료입니다. 서책 자료. 서책 교과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린 것만큼 고화질 이미지를 구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책 교과서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서책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옮긴 이제 또 이제 디지털 형태로 옮긴 디지털 교과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으세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교육 목적에 한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많은 저작물들이 교육적 목적 그리고 이제 출처를 달면은 저작권에서 조금 자유로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저작권이 좀 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작년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올해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캡처하시는 것도 이제 어떤 과목에는 또 가능한데 어떤 과목에서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특히 거민정 교과서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서는 출판사마다 이 저작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실물 화상기로 보여주시는 거 말고 캡처를 하셔서 어떤 형태로 배포를 하실 거면은 꼭 저작권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들이 필요하시죠. 사회는 특히 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지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 크게 영역으로 보면은 지리, 경제, 사회문화 이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먼저 자료들을 좀 얻으실 수 있는 소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 자, 먼저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링크를 하나 드렸어요. 채팅창으로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어린이 지도여행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어린이 지도여행. 자, 여기 한번 접속해 볼게요. 어린이 지도여행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지리정보원의 어린이 지도여행이라는 사이트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지도랑 놀아요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지도랑 놀아요. 지도랑 놀아요 탭이 있는데 여기에 백지도 다운로드 들어가 보시면 사회 시간에 많이 활용하시는 백지도가 있습니다. 전국 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리 쪽 지도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백지도, 그냥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백지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는 지도도 있습니다.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이제 세계 지도도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세계 지도도 마찬가지로 백지도와 명칭 표기 지도가 같이 실려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는 저장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두고두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사이트를 하나 더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역사넷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역사넷. 채팅창으로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사넷. 5학년에 역사 등장하죠. 그리고 또 6학년 1단원에도 역사, 정치 관련된 단원 공부하면서 이제 근현대사 부분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6학년 지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5학년 때 배웠던 역사를 아이들이 많이 까먹어서 이제 복습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 역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교과서 속 우리 역사, 특히 이제 재미있는 초등 역사 이 부분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고대부터 쭉 보시면 현대까지, 그 다음에 가나다 보기, 책으로 보기, 카드 모아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링크를 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 링크로 접속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연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내용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이 시대 순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도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실 거고, 자, 오늘 실습 때 보실 사이트는 어떤 곳이냐면요. 오늘 실습 때 보실 곳은 바로 이번에 링크가 조금 깁니다. KDI 종합교육연수원이라는 곳입니다. KDI 종합교육연수원이라는 곳인데, 이제 사회의 경제 영역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KDI 홈페이지 활용을 하시면은 경제교육이랑 관련되어 있는 또 자료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료가 6학년 2단원 경제발전이랑 관련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해보시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지금 알려드린 사이트 3개는 선생님들께서 두고두고 활용을 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만드실 이 교과서 형태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형태를. 자, 교과서 만드실 때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 형태를, 잠시만요. 지금, 네. 교과서 형태를, 자, 첫 번째 방식으로 만드실지,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드실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방식이랑 두 번째 방식. 자, 첫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쭉 흐름이 있어서 학생들이 스크롤을 내리든 혹은 페이지를 넘기든지 해서 학습 내용을 앞으로 다시 되돌아올 필요 없이 쭉 그냥 순서대로 넘기면서 보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은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홈이 있고 그 홈에서 학생들이 활동 1 클릭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활동 2 클릭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활동 3 클릭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만드실 거는요. 오늘 저랑 실습을 해보실 거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제가 두 번째 방식으로 제작이 된 디지털 교과서 중에서 정말 괜찮은 디지털 교과서가 있어서 정말 괜찮은 온라인 교과서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상작에서 제가 찾은 건데 수상작에서 이미 수상을 하신 선생님 작품인데 요거를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드렸어요. 채팅창으로 드렸고 혹시 접속 어려우신 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이 교과서가 온라인 교과서 수상작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메인 페이지예요. 홈이에요, 홈. 처음 페이지고 여기에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또 넘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답을 확인을 하고 페이지를 넘기거나 근데 페이지를 넘겨도 결국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처음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열기 처음에 클릭해서 공부하고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탐구하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클릭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생각 키우기 마지막으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형태의 이 교과서를 만약에 제작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드린 링크의 교과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은 아까 1번 형태 지금 PPT가 계속 멈춰가지고 네, 이 형태의 교과서를 오늘 저랑 같이 실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지금 제작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정하셨고요. 내용 정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도비 익스프레스라는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할 거고요.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링크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내용은 6학년 경제단원으로 실습을 할 거예요. 6학년 경제단원. 제가 6학년 담임이어서 6학년 경제단원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학년 선생님들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들께 6학년 경제단원 이 연수 실습하실 소스를 채팅창으로 드릴 거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는 점들 마지막으로 1교시 마치기 전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폰트입니다. 폰트. 자, 폰트는 이제 포토샵에서는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글 폰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딕 폰트랑 명조 폰트 차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좀 눈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를 들면은 고딕이랑 명조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주로 제목 폰트로 뭘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제목 폰트로. 채팅창으로 답 주시겠어요? 뭘 많이 사용하시나요? 고딕이랑 명조 중에서. 그쵸. 고딕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고딕은 제목에 조금 더 적합하고 명조는 본문에 조금 더 적합한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써야 하시는 글의 양이 많으실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글자를 배치를 하실 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랑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르죠.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랑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고요. 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랑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글자가 딱 이것만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는 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폰트 사용하실 때 이제 목적에 맞는 폰트, 행간, 자간, 학생들이 읽기가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무료 폰트 중에서 예쁜 폰트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다 보니까 폰트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폰트는 가능한 이제 3개 이하로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읽을 때 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를 한 페이지에 다 담으실 경우에는 여백이 없으면 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에 이런 글자 넣으실 때는 여백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연수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PPT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해서요. PPT 만드실 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PPT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만든 PPT가 이렇게 봤을 때 분명 글자도 잘 배치를 했는데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색깔 문제입니다. 색깔. 색깔 문제이기 때문에 색깔을 제가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서 하나를 추천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어울리는 색깔을 자동으로 조합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PPT에서 선생님들께서 뭐 본문의 이런 배경지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글자 색깔, 글자 뒤에 배경 색깔 이런 것들을 이 어도비 컬러에서 추천해주는 색깔을 사용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관련은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미술 수업할 때도 이 사이트 활용을 합니다. 아이들이 색깔 칠하거나 할 때 좀 색깔을 조화롭게 색칠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 사이트에서 색깔을 정한 다음에 이 사이트의 색깔을 보고 이제 실제로 조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수업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곤란이 클립아트. 클립아트 구글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대부분 유료예요.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작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곤란하시죠? 무료로 클립아트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알려드릴 거예요. 경기 온나눔 콘텐츠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경기 온나눔 콘텐츠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물론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만큼 이제 빅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양이 많지는 않지만 수업을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다 보니까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클립 아트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사회랑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 뭐 환경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들 검색하시면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립 아트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요것도 한번 이제 사이트 주소 기록하셨다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어도비 익스프레스 선생님들께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지금 쉬는 시간 10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동안에 뭐 하실 거냐면은 이미 발급받으신 계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발급받으신 계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정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구글로 무료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구글로 무료 가입 부탁을 드립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요 어도비 익스프레스 접속해서 창 띄워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도비 포토샵 익스프레스랑 그냥 어도비 익스프레스랑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어도비 익스프레스라고 검색하셔야 사이트가 바로 등장을 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링크를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에다가 오늘 실습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KDI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그 경제교육 자료인데요. 이 자료들 출처를 적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채팅창으로 지금 혹시 PC 접속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실습용 PC에다가 받아주시고요. 제가 어도비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속을 해 보셨을까요? 제가 채팅창으로도 링크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오늘 실습하실 예시예요. 오늘 실습하실 예시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습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익스프레스 아마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 선생님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어도비 스파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선도학교 지원 계정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래 그 선도학교 지원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선도학교 지원 계정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시면은 유료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만 있으시면은 유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계정만 있으면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채팅창으로 주신 부분은 이제 캐리스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주실게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글 아이디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 구글 그 학교용 계정으로 해서 학생들 아이디 발급하신 학교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정 있으시면 학생들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도비 익스프레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미리 캔버스랑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미리 캔버스랑 유사한 점들이 많은데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그 이미지들이 좀 더 많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영상도 가능해요. 영상도 이 안에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활용이 가능하신데 템플릿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유료 템플릿은 제가 알아보니까 선도학교 지원 계정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도학교 지원 계정이 있으셔도 무료 이미지랑 무료 템플릿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보셨을 때 조금 이제 좀 교육용 이미지보다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앨범 자켓이나 책 표지 같은 느낌의 이미지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쓰실 필요가 있으시고 장점 중에 하나가 공동 작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들던 거를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공동 작업자로 초대를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도 그대로 받아서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불가능한 거는 동시에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점.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이런 화면들이 뜨는데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다양한 템플릿들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배경 제거예요. 배경 제거. 배경 제거 기능인데 이것도 다 한 번씩 써보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 빠르게 작업하기에 있는 기능들 지금 하나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저의 선도학교 계정으로 저는 로그인을 해놨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미지 작업하실 때, 가지고 계신 이미지로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여기 6개, 8개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이 뒤로 절반은 지금 그 영상이랑 관련된 거예요. 오늘은 영상을 다루지는 않지만 네, 선생님들께서 그럼 하나씩 보실게요.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익스프레스 로그인 하시면 지금 이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빠르게 작업하기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항목들인데 오늘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선생님들께서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실게요. 혹시 조금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클릭 하나씩 해보시고요. 저는 아직 로그인 이제 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으로 어도비 익스프레스 다시 드렸고요.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처음 화면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꾸 뭐 채팅창만 자꾸 보내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어도비 익스프레스 처음 화면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도비 익스프레스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고, 그 다음에 adobe.com 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셔도 등장합니다. 첫 화면. 그 다음에 Start for Free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요거 누르시면 로그인 하라라고 뜰 거예요. 로그인 해라라고 뜰 텐데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셔도 로그인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로그인 하실 수 있도록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계정 이제 프로필 이미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이미지로 두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된 상태로 요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로그인 하라고 뜨실 거고요.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저처럼 첫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처럼 첫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미 로그인 하신 선생님들은 빠르게 작업하기 부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클릭하시면은 지금 컴퓨터에 이미지가 없으시더라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예시로 샘플을 다 올려놨습니다. 빠르게 작업하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샘플 이미지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영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속도 조절하기, 변환하기, 크기 조절하기 이런 것들도 다 샘플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내 디바이스에서 찾아보기 통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셔도 돼요.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셔도 되고 샘플 이미지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클릭을 하면은 지금 이 샘플 이미지는 작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이미지를 두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미지도 될까 하시는 것들도 넣어보시면은 생각보다 배경 제거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랑 찍은 이런 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도 배경 제거를 제가 해봤더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배경 제거가 됩니다. 이제 배경 제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들이 지금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어도비 익스프레스로 하시면은 이미지 선생님들께서 업로드하신 해상도 그대로 받으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이 팔 밑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깔끔하게 배경 제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거 천천히 하면서 다 클릭하지는 않을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크기 조정하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에 Good morning, Philippines. 샘플 이미지가 있는데 이 샘플 이미지, 샘플 영상을 이렇게 원하는 비율로, 물론 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영상이 좀 잘리기는 하지만 필요한 비율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미지 크기 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한글 문서에다가 이미지 넣으시는데 한글 문서에다가 이미지 너무 고화질 넣으시면은 저장할 때 파일 용량 커져가지고 공문 보내거나 하실 때도 이렇게 그 업로드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크기가 작은 게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미지 크기 조정하기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이제 작게 만드셔가지고 필요한 크기로 조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 보셨고요. 지금 여기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위에 이미지랑 비디오랑 PDF 눌러보시면은 각 파일 형식에 맞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연수 준비하면서 이 어도비에 혹시 그 매뉴얼이 혹시 책자로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매뉴얼 책자는 따로 없다고 하시고 대신에 여기 소개 페이지에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라고 나와 있는 거랑 이 첫 페이지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은 샘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샘플 이미지 통해서 이제 튜토리얼처럼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 클릭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교과서 하나 만들어 보실 거는요. 어디 클릭하실 거냐면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플러스 버튼. 왼쪽 위에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양한 이제 새로 만들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웹페이지. 온라인 교과서용으로 웹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여기 있어요. 웹페이지. 더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웹페이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웹페이지. 웹페이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뜨실 거예요. 첫 화면이 뜨는데 일단 여기까지 준비하실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수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 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제 경제 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스크롤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기만 하면 이렇게 아래에 하나씩 내용이 떠요. 다시 볼게요. 위에 첫 화면은 이런 화면이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이 하나씩 뜹니다. 내용이 뜨는데 쭉 내리면 지금 이게 활동 1에 대한 거예요. 활동 1에 대한 거.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떴는데요. 사진 클릭하면은 그 사진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크게 화질 떨어지지 않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심어놨어요. 링크를 하나 심어놨는데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저는 어디에다 연결해놨냐면 패들렛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패들렛에다 연결을 해놨는데 선생님들 이제 활용하시기 쉽게 뭐 예를 들면 이학습처에다가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들이 의견을 쓰게 하고 싶으시면은 구글 슬라이드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패들렛도 가능하고 해서 이렇게 클릭하실 수 있는 버튼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또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은 그 다음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미지가 등장을 하면서 또 내용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링크도 삽입이 가능하세요. 이미지들을 저는 쭉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통해서 영상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상도 넣어놨고 지금 제가 PNG 이미지를 넣어놔가지고 배경이 날라간 투명 배경이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까맣게 떴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떴는데 만약에 JPG 이미지를 넣으셨다면은 네, 지금 이것처럼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뜨셔요. 근데 제가 지금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받아놔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하실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4개로 쪼개서 4개로 하나씩 넣는 거, 그 다음에 영상 하나 넣어보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슬라이드 쇼처럼 넣었는데 PPT 슬라이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링크 형식으로 바로 주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의 뭔가 반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패들렛, 구글 슬라이드 등으로 링크 넣으셔가지고 학생들 반응을 모으실 수가 있으세요. 구글 도구들을 링크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고 어차피 예시 자료니까 선생님들께서 편한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추가해 볼게요. 제목. 자, 제목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넣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그냥 숫자 1, 2, 3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목을 넣고 자, 근데 여기에 치명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은 이렇게 제목을 해도 이 제목을 수정할 수 있는 뭔가 탭이 안 떠요.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이 제목자를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 위에 테마를 눌러주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테마.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오른쪽 위에 테마. 이 테마 눌러보시면은 이게 한글화가 조금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주로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하지만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제목자가 수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를 PC에서 보실 때랑 그다음에 모바일로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배포하셔가지고 탭이나 패드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탭이나 패드에서 보면 어차피 모바일 때문에 모바일에 맞춰서 화면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글씨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 적혀 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내용만 오늘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제도 추가 가능합니다. 부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짜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차 시, 2차 시, 아니면은 뭐 차시명 이런 거 넣으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은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배꼽처럼 생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실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사진이라고 딱 하나가 뜹니다. 어디에 넣는 사진이냐면은 여기 뒤에 배경에 넣는 사진이야, 배경. 배경에 넣는 사진인데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도비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쓰셔도 돼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쓰셔도 되는데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클릭하면은 이미지가 들어가지기는 하거든요. 클릭하면 이미지가 들어가지기는 하는데 저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왕관 표시가 없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왕관 표시가 없는 거. 저는 이게 경제단원이니까 경제라고 검색을 해서 무료 이미지 중에서 왕관이 없는 무료 이미지 중에서 적당한 걸 찾아서 넣어 볼게요. 예시랑 다른 걸로 저는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이렇게 전구가 있는 이미지인데 저는 돼지 저금통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미지 사진 추가 클릭하셔서 넣으실 수 있는데 왕관 표시가 있는 거는 유료 이미지고요. 이미지가 넣어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야지 이미지가 들어가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용을 하셔야지 이미지가 들어가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미지 넣으셨으면은요. 지금 첫 페이지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첫 뚜껑을 완성을 하신 거고 자, 이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그냥 이미지 빈 곳 아무 데나 클릭.
이미지 빈 곳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은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바꾸기. 바꾸기라고 있는데 이 바꾸기 클릭하셔서 가지고 계신 사진 혹은 무료 이미지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지 바꾸실 수가 있고, 자, 밑에 스크롤하여 스토리 작성 시작 보겠습니다. 스크롤해서 내리시면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떠요. 아까 첫 페이지에서는 사진만 떴잖아요. 사진만. 그런데 스크롤해서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새롭게 뜹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걸 써보려고 하냐면은요, 글라이드 쇼를 써보려고 합니다. 글라이드 쇼. 만약에 그 전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활동 1, 활동 2 이런 거 넣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텍스트 누르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학습 목표 아니면은 뭐 학생들에게 안내.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블럭을 해보시면은 이미지 폰트를 바꾸실 수는 없고요. 여기에 있는 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활용은 가능하시거든요. 저는 쌍따옴표 있는 거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가운데로 오게 하는 거 요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안내. 쌍따옴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가 생기면서 가운데로 얘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학습 목표를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뭐 스크롤 쭉 내려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다 보세요 이런 것들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글씨 크기 조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한글화가 다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영어로 적어도 사실 글씨 이게 조정이 되지는 않아서 학생들에게 안내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플러스 버튼 또 눌러서 말씀드렸던 글라이드 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드 쇼. 글라이드 쇼. 글라이드 쇼를 눌러보실게요. 혹시 지금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든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든 선생님들께서 삽입을 하고 싶으신 부분, 요 위에다가 넣고 싶으신지 아래에다 넣고 싶으신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요 밑에다가 이미지들을 이제 넣기 시작할 거다 하시면은 밑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글라이드 쇼를 먼저 볼게요. 글라이드 쇼. 글라이드 쇼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먼저 넣으시는 이미지는요. 배경 이미지예요. 배경. 배경 이미지입니다. 배경. 자, 배경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넣으시는데요. 제가 임의로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거. 임의로 지금 제가 이미지 하나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요 이미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요 이미지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바꾸기 누르셔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또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바꾸기로 다른 이미지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운로드 받으셨던 다른 이미지들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바꾸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클릭하신다 라고 하면 그 밑에 이미지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바꾸기 누르셔서 이미지를 교체하셔야 되고 이미지를 추가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 바로 클릭하시면은 밑에 계속 이미지가 뜹니다. 이미지 순서는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화살표 클릭하셔가지고 이미지 순서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지 바꾸기 누르면은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사라지고 새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그냥 클릭을 하시면 새로 이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 2개 넣은 상태로 저장 눌러볼게요. 이미지 2개 넣은 상태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미지를 제가 새싹을 넣어놔서 새싹이 이렇게 뜹니다. 새싹이 뜹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표지 만들었죠. 표지 만들고 밑에다가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안내 넣으셨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미지가 뜹니다. 이미지가 뜨는데 자, 요 이미지에다가 뭔가 설명을 넣고 싶으신 거예요. 혹은 학생들한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은 플러스 버튼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활동 1, 이미지를 보고 사진을 보고 찾을 수 있는 내용을 교과서 쪽에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자, 만약에 이미지에다가 사진을 또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 글라이드 쇼에서 넣으신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 말고 배경 이미지 말고 학생들이 클릭해서 좀 자세히 이미지를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사진이라고 또 뜹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을 누르시면은 제가 소스라고 드린 사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을 넣었다 라고 하시면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이 사진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이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화질 이미지를 넣으시면은 특히 학생들한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이미지들 고화질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넣으시면은 학생들이 깨지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바꾸기 누르시면은요, 바꾸기는 다른 이미지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미지로 교체. 자, 여기에다가 또 어떤 것도 가능하시냐면은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버튼이 링크를 넣는 거예요. 링크 삽입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시면은 링크 삽입이 가능하세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버튼 편집이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걸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넣는 게 여기를 클릭해서 그래서 좀 그냥 안내를 길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안내를 그냥 버튼에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버튼은 저는 지금 링크가 예시 링크가 따로 없어서 그냥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그 다음에 아래는 정렬인데 가운데 정렬이 학생들이 제일 보기가 좋으니까 가운데 정렬 저장 누르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거 클릭하면은 제가 심어놓은 링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링크 주실 때 뭐 학급 게시판을 링크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들렛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띵커벨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한테 링크 한꺼번에 주시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내용 패들렛 어디에다 적어요? 패들렛 이거 패들렛이에요? 저거 패들렛이에요? 많이 헷갈려 해서 저는 이렇게 링크를 순서대로 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라이드 쇼에서 선생님들께서 텍스트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은 링크 넣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다 넣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한 내용이 없다. 하시면은 또 스크롤바 내려서 밑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딱 다른 내용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로 등장을 해요. 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거 넣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뭐 비디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비디오를 지금 한번 선생님들께서 넣고 싶은 비디오를 찾아서 넣어 보실게요.
저는 임의로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지금 경제니까 경제교육이랑 관련되어 있는 교육 영상을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클릭하셔서 링크 넣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거 삭제하고 싶으시면 쓰레기통 누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비디오 누르셔서 가지고 오신 링크 넣으시면은 여기에 링크 해서 그 영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그것도 저작권 문제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링크를 삽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링크를 삽입하는 거는 그 사람의 유튜브 계정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넣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가 아니라 버튼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하고 싶다. 아예 그냥 유튜브 자체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버튼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위는 영상을 바로 넣은 거고 밑에는 클릭해서 영상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 없이 넣으니까 학생들이 좀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에다가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넣으실 수 있죠. 아래의 영상을 보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은 여기에서도 저는 글씨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번엔 그냥 붉은 글씨로. 지금 보이는 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학생들한테 혹시 태블릿 PC로 배포를 하실 경우에는 글씨 배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씨 배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자, 지금 글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몇 가지 넣어 보셨고요. 자, 계속 스크롤을 내리시면 새 페이지가 생겨요. 계속 밑으로 이제 페이지가 계속 생깁니다. 계속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요. 이번에는 뭘 넣어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어떤 걸 넣어볼 거냐면 포토그리드를 한번 볼게요. 포토그리드. 포토그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텍스트, 버튼, 비디오는 이미 글라이드 쇼 보시면서 한 번씩 다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포토그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리드. 자, 포토그리드를 눌러보시면은 학생들한테 사진을 여러 장 제시를 할 때 글라이드 쇼를 사용을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사진 언제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좀 여러 장일 경우에 이미지 자료가 좀 여러 장일 경우에 학생들한테 이 이미지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주고 싶다. 한 번에 딱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그리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그리드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몇 장을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미지 클릭해서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거 안 만지셔도 얘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액자처럼 배치를 합니다. 이미지 그냥 무료 이미지들 몇 장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3개째 넣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좀 중요해서 세 번째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 버튼, 큰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큰 사진이라는 버튼 두 번째. 큰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큰 사진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이미지만 크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런 형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다시 작은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이미지 3개 배치했을 때는 이렇게 3개가 나란히 뜨는데 혹시 더 중요한 이미지가 있다 하시면은 두 번째 큰 사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미지 배치를 바꾸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또 기왕 이미지 가져오는 김에 드렸던 소스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오면은 네 번째 이미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번째 이미지 가지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또 배치가 됩니다. 사진은 필요하신 만큼 계속 넣으실 수가 있어요.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사실 저도 이미지 필요한 만큼 넣었을 때 일단 다 넣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시는데 이미지가 많으시더라도 무리 없이 다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대별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든지 혹은 사회 인물을 보여줘야 된다든지 이럴 때 뭐 지도를 보여줘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은 초등사회에서 뭐 옛날 지도랑 오늘날 지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여러 장 넣을 때 써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저장 누르면은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실 수가 있으세요. 저장 누르면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실 수가 있고 자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손볼 게 없다. 더 이상 이제 손볼 게 없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 거다.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어느 부분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미리 보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보는 형태대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제가 일단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글라이드 쇼로 넣었던 이미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예를 들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뭔가 보게 하고 싶다 하시면 버튼 삽입된 거 버튼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클릭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거는 모바일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셔도 모바일에서도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이 버튼이랑 다 작동을 해요. 또 한번 쭉 내려보면은 영상도 넣으실 수가 있고 영상을 여기에서 바로 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뜨게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클릭을 해서 이동해서 영상을 보게 할 거다 하시면 아래처럼도 가능하시고요. 쭉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은 이미지 그리드가 뜨는데 이미지 그리드 보시면 아까 넣었던 이미지들을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미지가 요만하게 뜨는 이유는 제가 진짜 실제로 요만한 이미지를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넣으신 이미지 원래 사이즈대로 깨지지 않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화질 이미지를 넣으셨다면 고화질대로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요, 크레딧이라고 뜨는데요. 이제 어도비에서 무료로 사용하신 이미지들 있으시죠? 어도비에서 무료로 사용했던 이미지들의 저작권 링크들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어도비에서 가져다가 쓰신 무료 이미지들은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외부에서 가지고 오신 이미지 혹은 개인으로 소장하고 계신 이미지들을 사용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들은 반드시 이제 꼭 출처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X 표시 누르면 미리 보기가 꺼집니다. 오른쪽 위에 X 표시 누르면 미리 보기가 꺼지고요. 자, 만약에 이대로 학생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실 거다 하면은 공유 누르셔서 링크 게시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에 링크 게시. 공유에 링크 게시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뜨는데 범주는 저희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하고요. 작성자도 넣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 크레딧이 자동으로 뜨는 그 아래에 있는 멘트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또 이미지 가지고 오신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출처를 넣기가 어려워서 맨 아래에다 쓰겠다 하시면은 그 아래에다 여기에다 추가해서 쓰시면 되세요.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
링크 만들기 클릭하시면, 링크 만들기 클릭하시면, 네, 선생님만의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구글 클래스룸 혹시 사용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보내실 수도 있으세요. 링크 복사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수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다 임의로 그냥 텍스트 하나를 넣을게요. 수정. 만약에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수정. 예를 들어 여기다 수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정한 내용이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내용을 수정을 하셨으면은 다시 공유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다시 보실게요. 만약에 중간에 내용을 수정을 하셨어요. 오탈자가 있거나 혹은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사진을 바꿀 필요가 있으셔서 링크를 생성하신 다음에 뭔가 다시 수정을 하셨다, 내용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링크 업데이트를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링크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봤더니 링크는 그대로예요. 링크는 그대로이고 대신에 링크 주소가 바뀌지는 않는데 링크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지 수정하셨던 내용이 이 이미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X 눌러버리시면 취소가 되고요. 다시 한번 공유 누르셔서 링크 업데이트, 여기 번개 표시 있는 거예요. 이 링크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지 수정한 내용이 선생님들의 온라인 교과서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드렸던 링크 자료랑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지식센터 통해서 접속을 하셨잖아요. 지식센터에 그 자료 게시판에다가 다 넣어드릴 거예요. 오늘 보셨던 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자료라든지 링크 필요한 거 있으시다 하시면은 자료실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게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시로 드렸던 제 거 자료 있죠. 요게 아니라 예시로 드렸던 제 거 이 익스프레스로 만든 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그것도 넣어드릴 테니까 연수 소스 받으신 걸로 예시 자료랑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은 기능 복습이 가능하세요. 제가 드렸던 연수 소스 그 다음에 예시 자료 링크 확인하셔서 일부러 똑같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복습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이따 플랫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따 플랫폼을 잠시 좀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는 접속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따 플랫폼만 먼저 한번 볼게요. 에듀넷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에서 이따 검색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요거는 보시기만 할게요. 자, 이따 들어오시면은요, 이거 선동학교 운영하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오시게 될 플랫폼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교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제가 보여드렸을 때보다 지금 디지털 이 온라인 교과서가 10개는 더 늘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온라인 교과서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도 많아요.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EBS 콘텐츠들도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EBS 콘텐츠가 먼저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자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만든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따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스펜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한 거거든요. 아스펜. 이거는 작년에 연수를 해주셨어가지고 연수 영상이 제가 업로드된 걸 보고 저도 배웠던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제 마우스를 봐주세요. 여기에 있으면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음으로 갔더니 활성화가 되죠. 그다음에 상자 클릭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상자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저작 도구인데요. 이 저작 도구 연수 아마 계속 이제 캐리스에서 앞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네. 캐리스에서 작년에 올리셨던 거 혹시 공유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저도 작년 연수하면서 그걸 봤어가지고, 네, 여기에서 위에서 아스펜 저작 도구 들어가시면은 얘는 웹 기반이에요. 웹 기반. 웹 기반이어서 아까 어도비 익스프레스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웹 기반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아스펜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화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문서화된 매뉴얼이 없어서 저도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은 파일 새로 만들기 하시면은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거를 임의로 넣을게요. 임의로 아무 글자나 넣었습니다. 자, 이게 첫 화면인데 여기에서 저도 이 툴들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로 주로 사용을 하냐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얘도 템플릿. 템플릿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템플릿만 사용을 하거든요. 물론 뭐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PDF나 PPT를 여기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템플릿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 템플릿이 좋은 이유가 템플릿 사용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짝 맞추기, OX 퀴즈, 이거 그 사지선다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정답만 바꾸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만 바꾸시면 되는데 요거가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들의 응답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응답이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어서 저는 이거 어디다 사용하냐면 수학 문제나 아니면은 학생들 사회 문제 보면은 맨 뒤에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답 맞추는 거. 근데 제가 6학년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올해 6학년 첫 해인데 6학년이 학습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금방 푸는 친구들은 너무 빨리 풀고 천천히 푸는 친구들은 굉장히 천천히 풀어서 저는 일부러 이제 답지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 아스펜으로 답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답지를 학생들한테 보내준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풀고 답을 스스로 확인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다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정말로 마지막 안내는 학생들한테 공유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이랑 초상권 요즘에 민감하죠. 꼭 확인해 주시고 출처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용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출처 표기가 필요한 자료들, 출처가 표기가 되어도 쓰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시각으로 편향된 자료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지도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웹브라우저, 크롬으로 접속하세요, 뭐 엣지로 접속하세요, 이런 것들 안내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미리 안내를 하시면 좋은 점이 QR코드 접속하는 방법 안내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자료 나눠줄 때 QR코드 활용하시면 진짜 편해요. 학생들한테 쭉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들 이렇게 쭉 QR코드로 해주면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접속해서 온라인 교과서 금방금방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그 요즘에 카메라에 자동으로 스캔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캔하는 기능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스캔이 돼서
패들렛이라든지 구글 슬라이드에 자기가 한 결과물들 혹은 교과서도 찍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저는 패들렛으로. 교과서도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답, 특히 사회처럼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경우에는 패들렛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교과서가 비어 있으면 또 이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쓰고 교과서 내용을 스캔해가지고 찍어 올리는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